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이재명 정권, 이재명이 민심 앞에 물어볼 처음으로 꿇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말쯤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탈락을 하는, 낙마하는 상황이 지금 거의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판단을 해보면은 아마 이 낙마, 그러니까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이재명이 내리고 참모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종합을 하고 제가 저 취재 경험에 의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이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은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주홍 글씨로 남게 되죠. 그게 본인의 이력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강선우 같은 경우에 다음에 또 출마를 하려고 할 텐데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지명 철회가 됐다. 여가부 장관으로 낙점이 됐다가 철회했다. 그러면은 뭔가 큰 이 오점이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철회를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공직에 가거나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 할 때 지명했다가 철회됐다 하면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그냥 자진 사퇴, 본인이 그냥 사퇴하는 거, 스스로 나가는 거,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이력서에 남는 게 좀 다르죠. 자진 사퇴. 과거에 이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나서 첫 번째 역대 정부에서 조각을 할 때 보통 한 2명 내지 3명이 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단낙마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명 철회는 하지 않았고 과거에 한두 차례 정도 이 대통령실에서 그때 청와대에서 자진 사퇴를 설득을 했는데 버티다가 나중에는 지명 철회가 된 경우가 제 기억에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진 사퇴 형식인데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이제 버티면은 지명 철회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민심에 이재명이 밀려서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 2호 낙마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 1호 의견을 하죠. 그런데 오광수는 민심에 의해서 낙마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민심도 안 좋았죠. 그때 차명재산 문제, 그 차명 대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제기한 쪽이 좌파 매체들이었습니다. 좌파 매체. 그러니 오광수가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 좌파 안에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죠. 그쪽에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해서 낙마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심에 의한 낙마라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이진숙, 강선우는 민심에 의해서 낙마를 하는 것이죠. 김민석은 어떻게 버텼지만은 이게 더 버티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좌파 안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석은 버텼지만은 결국은 2명이 낙마하는 건 초읽기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민심의 역풍을 맞은 것 또 하나. 김종인을 미국 특사로 내정을 했었죠. 사실상 내정을 했었죠. 자, 그런데 김종인이 과거에 트럼프에 대해서 강기의 정치, 그러니까 강인의 정치, 미치광이 정치를 하는 사람. 앞으로 이제 트럼프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SNS에 올린 것이 논란이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김종인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민심 앞에 이재명이 좀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인데 일단 두 사람 강선우, 이준석은 낙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러면 내일 인사청문회가 장관들에 대해서 마무리되니까 아마 모레 주말에 주로 이런 것은 처리를 합니다. 주말에 신원 언론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우상호가 지금 정무수석인데, 이재명이 정무수석인데,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사실상 이거 두 사람은 어렵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서면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제 사퇴를 주시하면서 결단을 고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강선우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죠. 이게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선우는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죠. 현역 불패.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인사청문회를 해도 그냥 대충 봐주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을 이재명은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에 쉽게 통과하라고 대량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강선우는 이 현역 불패가 깨질 것 같은 깨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이 이 강선우를 직접 선택을 했고 또 뭐 이부 자리를 봐주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충성심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갈 것이라는 예상이 저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 직후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도 있고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죠. 강선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 이 언론 인터뷰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스스로 해달라. 자, 이 스스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도 어제 입장문을 아예 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진 사퇴를 그대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친여 성향 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 연합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그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친명들 중심으로 뭐 김영진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좌관 출신이 많습니다. 보좌관 출신이 국민의힘에도 일부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이 있지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좀 풍토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 비서를 출신해서 비서관, 보좌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천을 일정 부분 주죠. 그래서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관 출신들이 민주당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좌관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뭐 중진위원 돼가지고 지금 장관도 했던 보좌관도 있고 뭐 그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그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보좌관이란 것이 그냥 밖으로 비치기는 국회 의정 활동을 보좌를 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비쳤는데 이게 강순호 사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먹다 남은 음식이나 분리수거를 하고 이 파리 목숨처럼 계속 잘리고 그런 완전히 이 굴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비춰져 버린 거죠. 비춰졌으니까는 이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부글부글하는 이 상황. 그리고 친명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보좌관 출신이. 자, 그걸 이재명이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본인이 이 편애를 하는 이 강선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친명 의원들이 아마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보좌관 출신들이 이 강선우는 안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먹혀 들어가는 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역시 이 정교조에서 당신 안 돼. 민노당에서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참여연대는 완전히 좌파편이죠. 논평까지 내서 이 강선우, 이준숙 지명 철회를 촉구를 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민심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있죠. 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여기도 좀 아직 내일 청문회가 열리는데 내일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또 정은경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코로나 때 매일 브리핑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 본인은 그 브리핑을 하는데 남편은 그 코로나 관련 뭐 마스크 같은 것을 생산하는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을 막 사들였다. 그래서 이해 충돌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정은경도 지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사청문회를 받는 이 연합부처 그러니까는
그 한 명은 인사청문회 안 받죠.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하다시피 해가지고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안 받는데 송미령을 포함해서 지금 19명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 중에 5명이 여성이었습니다. 5명이 여성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3명 강선우, 이진숙 그걸 포함해서 그 정은경까지 3명이 지금 그 사퇴 위기에 몰려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네이버 출신이어서 그 전에 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그 네이버가 연루돼서 네이버 쪽 사람들을 막 쓰는 것 아니냐. 제 3명이나 장관급에 들어갔죠. 수석 1명하고 장관 2명. 그 논란에 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미령은 일종의 충성맹세를 해서 유임이 됐죠. 그래서 여성 장관이 씨를 마르게 됐다. 씨가 말리게 됐다. 그런 그 지적도 나오지만 이재명으로서는 이 두 사람을 끌고 갈 수 없는 정은경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사람은 낙마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 특사 이재명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사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전에 김종인을 특사로 보내고 그 김우영 그리고 이현주 이렇게 됐는데 김종인하고 이현주가 또 갑자기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김종인도 그때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한미 관계가 좀 완전히 비상 상황인데 과거에 트럼프를 향해서 뭐 미치광이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한 것이 저는 알려졌고 이것이 미국에 그대로 다 보고가 되겠죠.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을 감안을 했든지 김종인을 버렸습니다. 김종인 카드를 버렸습니다. 김종인 또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카드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그리고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김우영 이렇게 3사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도 버렸죠. 박용만은 그 지난번 대선을 할 때 이 박용만이 묻고 뭐 이재명이 답하다 이 대담을 진행을 하면서 친 이재명 성향을 보여온 기업인이죠. 그래서 이 박용만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미국 특사로 당초에 사실상 내정이 됐던 김종인은 이 명단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닥쳤던 뭐가 되어버린 김종인. 어제까지만 해도 가라면 가는 거고 뭐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눈치를 보였는데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김종인 이제 이재명에게 버림받고 또 뭐라고 할지 그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이 이 민심 앞에 처음으로 이런 무릎을 꿇었다. 꿇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초단기 추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